오늘은 야담입니다. 야담집에 실려있는 소설 야담, 송반궁도 우구복, 구복막동이라는 이름으로도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문 단편소설, 이 작품은요, 청구야담이라고 하는 작품집에 실린 소설입니다. 자, 이걸 소설이라고 할까? 야담이라고 했으니까 야담이라고 봐야죠. 자, 송반궁도 우구복이라고 하는 이름은 양반 송씨가 가난을 못 이겨 고을 원님으로 지내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오래전에 집을 나간 노비를 만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구복막동인데 막동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는 뭐야? 옛날 하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민중의식의 성장과 경제의 발달로 인해 신분 제도가 동요를 이루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자, 추노담, 예전에 드라마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도망간 노비를 쫓아서 잡는 걸 우리가 추노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을 추노꾼, 그런 이야기를 추노담이라고 합니다. 이 추노담의 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청구야담이라는 책이 19세기 중반에 편찬된 야담집이라는 점을 볼 때 이 이야기는 당시 널리 구전되던 이야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발단, 사족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집안 정도로 보시면 돼요. 송씨 가문은 여러 달 동안 과거 합격자나 관리를 배출하지 못해 아이고 이런 망하지 점차 몰락한 데다가 남정네들이 모두 사망하여 청상과부와 어린아이만 살아간다. 집안을 주관하던 사내종 막동은 상전의 집안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고 어느 날 도망을 친다. 와요, 요게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지요. 전개, 어린아이가 30여 년이 흘러, 이제 시간이 후딱 넘어가네요. 자, 송생으로 장성을 했지만 여전히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자 마치 친분이 있는 수령에게 도움을 청하러 강원도로 가던 중 날이 저물어 고성의 어느 마을 최승지 댁에서 신세를 진다. 한밤중이 되자 최승지는 갑자기 자신이 도망친 사내종 막동임을 자백하고 와우 사죄를 청한다. 그러니까는 벌써 이제 종이 뭐가 된 거야? 승지가 됐으니까 양반이 된 거죠.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된 송생과 막동 사이에 잠시 어색한 시간이 흐른 뒤 낮에는 친척으로 그리고 밤에는 상견과 하인으로 지내기로 뭐를 해? 합의를 한대. 아무리 망했어도 그렇지 송생이 조금 그렇다 그죠? 한 달 정도 가량 함께 즐겁게 지내다가 송생은 돈이지 뭐. 자, 여기서 우리는 변화된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귀가한다. 그 송생은 그 돈으로 논밭을 사고 집을 장만하여 부자가 된다. 하면 이러면 이야기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 전개야? 그러면 위기 절정 결말이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자, 헌피라고 불리는 성격이 음흉한 사촌 동생이 송생을 귀찮게 하면서 부자가 된 내력을 집요하게 캐묻는다. 송생이 둘러대다 못해 사실을 실토하자. 요거네 요거.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단숨에 최승시 댁으로 달려간다. 근데 성격이 음흉한 사촌 동생이랐단 말이야. 근데 기강을 바로잡아? 요거 조금 그렇지 않나? 아무튼 간에 이에 송생은 사정을 편지로 통해 최승지에게 알린다. 두둥. 송생의 편지를 받은 최승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송생의 동생이 미치광인데 요거 머리 좋네요. 그죠? 머리 좋아요. 자신에게 침을 맞으러 올 것이라고 말한다. 침 맞으면 미치광이가 낫나? 머리에다가? 자, 최승지는 침으로 사촌 동생을 마구 치는, 그렇지, 미치광이니까, 그렇지. 자신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으면 부자로 살게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 협박을 한다.
결국 최승지의 꾀임에 제압을 당한 사촌 동생은 최승지 댁에서 5, 6개월 정도 머물다가 3,000냥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사촌 동생은 끝내 최승지가 예전에 자신의 집 사내종이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두 개네요. 그죠?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담이고요. 추노담이에요. 그 다음에 현실을 되게 많이 반영했다. 조선 후기. 자, 변동하는 사회 속에서 변동하는 사회 속에서 신분 문제에 대한 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왜 제 인식이냐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사회 질서라고 한다면 도망친 종은 능지처참을 당하든가 벌을 받겠죠. 인과 응보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양반이 돈을 받고 인정하는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결과물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어떤 신분제가 동요되고 있는 당시 사회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을 못 칭하고 세상을 속여 외람되게 벼슬을 누렸으니 세 번째 죄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게 죄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당시에 신분을 속여 벼슬에 오르는 일이 많았고 신분을 사고 파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또 반영해 주기도 해요. 처음에 서울에 살면서 돈벌이를 하여 수년 사이에 몇천 냥을 모은 다음에 영평으로 낙향을 하였습니다. 라는 것에선 우리는 여기서 뭐야? 시작부터 뭐부터 했다는 거야? 돈벌이부터 했다는 거야. 즉 신분 상승은 결국 뭐야? 경제적인 능력과 연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신분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또한 자 길손으로서 갑자기 후대를 받게 되면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 황공하오나 낮에는 친척간으로 행세하고 밤에는 노주간 노비와 주인 간의 관계로 돌아가 명분을 반영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송생이 뭐래요? 그러자라고 응락을 해요. 정상적이라면 이런 무슨 개백다우 같은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무조건 내 쫑이야. 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지 않고 응락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위에 있는 이 말은 얼핏 보면은 옛 주인에게 예를 갖추는 것 같지만 실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는 강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생이 이렇게 응답하는 것은 비록 양반이라 할지라도 현실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이야기는 추노담입니다. 도망간 노예를 추적하는, 추포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추노담은 기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일단 양반이 몰락하고 노비가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비가 성공한 후 신분을 위장합니다. 거기에 열받은 양반이 감히 도망을 가라고 하면서 추노를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반과 노비가 대립을 하겠죠. 그리고 갈등이 해결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요 양반과 노비가 갈등을 해결하는 그 양상입니다. 그 양상을 우리는 보통 한 세 가지로 많이 봅니다. 첫 번째, 양반이 힘이 센 경우겠죠. 양반이 힘이 센 경우는 양반이 노비의 위협을 받지만 어쨌거나 간에 관가의 노비를 고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반면에 노비가 힘이 센 경우에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어떤 돈이라든가 지혜 앞에서 굴복하고 맙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복 막동 송반궁도 우구복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화해의 형태를 띱니다. 즉 양반은 노비의 도움으로 뭐가 되고 부자가 되고, 양반은 노비의 신분을 벗겨주는, 한마디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작품은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본다면 이거죠. 이제 돌아가 보건대 지나간 옛일이라 물은 흘러갔고 구름이 흩어진 셈인걸 구태여 끄집어내어서 주객간에 피차 거북하게 만들 게 뭐 있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부분에서 최승지, 즉 노비가 죄를 청하자 송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몰락한 양반으로서는 더 이상 신분 질서를 유지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전체 줄거리에서 봤듯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이게 전반부에서의 결말 부분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험피가 나오죠. 험피가 어떻습니까? 그래, 신분 질서를 제대로 고쳐놓겠다, 제자리를 잡아놓겠다 라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지만 결국 승선으로부터 지금부터 나를 숙부로 부르고 만일 모든 사람들이 묻거든 여차여차 대답해라 라고 하니까 험피가 깨갱 알겠습니다, yes sir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어른에게 능히 패만함이 없더이까 하면서 예절에 맞게 행동하며 공순하더라로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자, 험피는 분명히 최승지를 만나서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양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어때요? 오히려 최승지의 힘 앞에 굴복하고 최승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지덕지하다고 하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신분제 제도의 붕괴는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거죠. 송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가 아니라 행동이군요. 미안. 송생은 부득이 친히 아는 강원도 어느 원에게 의탁해볼까 하고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비가 낮에는 연척관으로 행세하고 밤에는 노주관으로 돌아가서 명분을 찾자라고 했더니 예스,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본다면 송생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양반으로서 체면을 따지지 않고 현실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분제의 동요되는 어떤 사회 현상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변화한 현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자, 이거 침이 혀가 말리네요. 그죠? 반면에 막동은 어떻습니까? 막동은 뜻이 높고 담이 웅대하게 가져서 결단코 남의 종노릇을 하는 천한 신세로 늙지 않으리라 라고 맹세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만냥의 돈을 드리겠으니 전장과 주택을 마련하시고 가까운 일가끼리 나누어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적인 인물이며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인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험피를 다루는 대목에서는 매우 지혜로운 인물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송반궁도 우구복, 구복막동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